10,000원! 그깟 10,000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요? 지하철역 앞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미는 한 소녀. 그리고 다음 날 여고 앞에 멈춰선 검은 제네시스. 그 안에서 내린 남자는 말했다. 어제 그 10,000원. 우리 아버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순간 멈춘 시간, 모두가 고개를 드는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가난한 여고생의 작은 선행이 대한민국 재벌가를 뒤흔든 이야기. 돈보다 더 값진 온기가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지붕이 기울어진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몰아치며 쓰레기통을 덜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소진은 구멍난 운동화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발가락이 시려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문 너머로 들리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계셨거든요. 소진은 문 밖에 놓인 우유병을 들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에서 1,000원을 따로 빼놓고 산 우유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개가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교과서들이 무거웠지만 학원 교재는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린 참고서만 넣어두었습니다. 오늘도 학원은 빠져야겠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받은 하루 품삯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도 되나? 하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소진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해결해야 했는데 소진은 한숨을 쉬며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어요. 엄지발가락이 삐죽 나온 구멍을 가리려고 테이프를 붙였지만 걷다 보니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소진의 운동화는 이미 3년째 신고 있는 거였어요. 에이, 그냥 걸어가자. 어차피 시간은 많잖아.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려요. 소진은 가방을 꽉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붙어있는 학원 광고지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비웃는 것 같았어요. 명문대 합격률 98%, 수능 만점자 배출, 특목고 진학보장. 소진은 그런 광고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고3이지만 사실 대학 갈 돈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쁘다며 학원 숙제 이야기를 할 때 소진은 늘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걷다 보니 발가락이 더 시려왔어요. 양말에도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소진은 발을 동동 굴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지하철역 앞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모두 바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소진은 잠시 벤치에 앉아서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더 춥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배가 고픈 걸 달래려면 물이라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치 한쪽 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털모자를 쓰고 낡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소진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소진을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괜찮아. 지갑이 사라졌어. 집에도 못 가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지갑이 떨어져 있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응, 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갑에 집 열쇠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소진은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이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배고프시죠? 아침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소진은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써야 할 돈이었지만 이 할아버지가 더 급해 보였습니다. 자기는 젊으니까 하루쯤 굶어도 되지만 할아버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돈으로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 저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할아버지는 소진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 너도 학생인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면 뭐라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드실 게 없으시잖아요. 소진은 할아버지의 손에 10,000원을 쥐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야. 내 이름이 뭐니? 소진이에요. 소진이. 고마워, 소진아. 할아버지가 평생 잊지 않을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진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 따뜻하게 하세요. 소진은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소진은 한 번 더 손을 흔들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소진은 빈 지갑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밥을 한 끼 굶어야겠지만 할아버지가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물 한 잔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내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실 때 소진은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느라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진은 조용히 일어나서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학교 갈 준비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소진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소진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가져온 컵라면 하나를 자기 아침으로 때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서 눈이라도 올 것 같았습니다. 소진은 목도리를 목까지 올리고 학교로 향했어요. 어제 할아버지께 드린 10,000원 생각에 마음은 따뜻했지만 지갑이 텅 비어 있어서 오늘 점심은 또 굶어야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같은 반 친구 미영이를 만났어요. 소진아, 어제 학원 왜 안 왔어? 선생님이 찾으시던데. 아,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소진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요즘 자주 빠지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 미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학교 교문 앞에 다다르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컸고 학생들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진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습니다. 교문 앞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EQ9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소진은 그런 차를 처음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차가 자기 학교 앞에 있다니 신기했어요. 야, 저 차 얼마짜리야? 억대는 좋게 넘을걸. 우리 아빠가 그런 차 평생 모아도 못 산다고 하시던데.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위 아저씨가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학교에 그런 차를 타고 와? 혹시 교육청에서 시찰 나온 건 아닐까? 소진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교문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는 자기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전날의 허름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맞춤 양복에 품이 있는 풍채,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진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소진 학생 맞죠? 어제는 정말 고맙다는 말을 못했네요. 학생들이 모두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학교를 찾아봤지. 교복 보고 알아냈어. 그때 운전석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가운 인상에 깍듯한 말투였어요. 안녕하세요. 성신그룹 부사장 정우입니다. 정우는 소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신그룹이요? 소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재벌그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10,000원 덕분이었다니 아이러니하군요. 할아버지는 정우를 나무라는 듯 쳐다보셨습니다. 정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소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학생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성신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소진이가 성신그룹 회장님을 도와드렸다고? 어떻게 도와드린 거야? 친구들이 궁금해했지만 소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10,000원을 드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소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진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제대로 된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소진은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받은 건 갚아야 해. 내가 준 그 마음 할아버지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소진아, 이 명함 받아둬. 언제든지 연락해. 할아버지는 고급스러운 명함을 소진에게 건네셨어요. 명함에는 성신그룹 명예회장 성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이세요? 소진은 놀라서 물었어요.
성신그룹 창업주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성태준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소진아, 내일 토요일에 시간 있니?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안 돼. 꼭 와야 해. 내가 안 오면 할아버지가 밤잠을 못 잘 거야. 성태준 회장은 애교를 부리듯 말씀하셨어요. 소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그래, 좋아. 정우가 차로 데리러 갈게. 정우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소진아, 공부 열심히 해. 성태준 회장은 소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제네시스가 조용히 사라지자 학생들은 소진을 둘러쌌어요. 소진아, 진짜 성신그룹 회장님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혹시 내가 재벌가 숨겨진 딸이야?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소진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려운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소진은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친구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소진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성태준 회장님 댁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재벌 회장님 집에 간다고? 소진아, 무슨 일이야? 그냥 어려우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분 댁에 가도 괜찮을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소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옷장을 뒤져봐도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복이 가장 나은 옷이었어요. 약속 시간 5분 전 집 앞에 또 그 검은 제네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우가 내려서 소진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소진 양. 안녕하세요. 소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 안은 정말 넓고 편안했어요.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고 온도도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처음 이런 차 타보시죠? 정우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소진 양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더군요. 정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강남으로 향하는 길은 소진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고급 상가들, 그리고 멋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강남이구나. 소진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강남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30분쯤 지나서 차가 멈췄어요. 소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나와서 차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비원까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진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몰랐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분수대,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큰 집. 소진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우와, 정말 크네요. 300평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지으셨어요. 정우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태준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소진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진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성태준 회장은 소진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거실은 소진의 집 전체보다도 컸어요. 천장이 무척 높고 큰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고 소파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앉아. 편하게 해. 성태준 회장은 소진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안 돼. 손님은 손님이야. 게다가 넌 우리 집 은인이잖아. 아주머니가 과일과 케이크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소진은 이런 음식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 소진아. 넌 너무 말랐어. 성태준 회장은 소진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요리사가 직접 만든 거야. 소진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요리사가 따로 있다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소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 성태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0원이 내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네. 너는 내게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아이야. 할아버지, 나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사업 성공하려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다 돈 때문인 줄 알았지. 성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는 달랐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려운 할아버지를 도와준 거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소진은 성태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소진아, 할아버지가 너를 손녀처럼 생각해도 될까? 소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를 잃고 난 후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그래, 고마워. 그럼 이제부터 넌 우리 집 손녀야. 성태준 회장은 소진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진아, 할아버지가 너를 재단 장학생으로 등록해 줄게. 대학 갈 때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거야. 할아버지, 그런 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받은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성급하다니, 뭐가 성급해? 이 아이만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있니? 하지만, 정우야, 내 말은 그만 들을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성태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진은 성태준 회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회장은 소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시고 소진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소진아, 장래 희망이 뭐니?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역시 착한 아이답네. 그런 꿈을 가진 너라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소진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소진아, 자주 놀러와.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어. 네,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차 안에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소진 양, 오늘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셨네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하시길. 정우의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었지만 소진은 그냥 넘어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더니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걱정하셨어요.
소진아,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 괜찮을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그날 밤 소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우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진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손님들이 뜸해질 때쯤 소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소진아. 정우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소진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야.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삼성병원 중환자실이야. 소진 양도 와줄 수 있어?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소진은 편의점 사장님께 급히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정우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소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셔.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가 면회할 수 있을까요? 가족만 들어갈 수 있대. 미안해. 소진은 중환자실 문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성태준 회장이 깨어나시기만을 기도했어요. 새벽 5시쯤 정우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소진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소진은 중환자실 문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진 양, 고마워.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소진 양 이야기를 하셨어.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성신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 마련되었어요. 온갖 화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인, 재벌들, 유명인들까지 모두 성태준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어요. 소진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성태준 회장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소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3일장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태준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족들과 주요 인사들 앞에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께서는 성신그룹 지분의 50%를 아들 정우에게 30%를 각종 재단에 기부하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의 지분과 강남 본가, 그리고 현금 100억 원을 김소진에게 유증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소진이 누구야? 재벌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소진은 자기 이름이 불린 것에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진에게 쏠렸습니다. 저예요. 소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김소진이야?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소진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진 씨, 성태준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유산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숨겨진 손녀인가요? 소진은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유산을 받게 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소진은 어쩔 줄 몰라서 울음만 터뜨렸어요. 정우가 기자들을 밀어내며 소진을 보호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은 이미 충분한 사진을 찍었고 기사거리를 얻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10,000원으로 재벌가에 들어간 여고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나왔어요. 소진의 사진과 함께 성태준 회장과의 만남, 유산 상속까지 모든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모두 소진을 피했습니다. 소진이 완전 대박이네. 재벌 됐잖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일주일 만에 그렇게 큰 돈을 물려받다니. 혹시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소진의 귀에 들렸어요. 선생님들도 소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어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어요. 소진아, 괜찮니? 담임 선생님이 소진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내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날 오후 정우가 학교로 소진을 찾아왔어요. 소진 양, 이야기 좀 하죠. 정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 아버지를 건드렸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려우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깟 10,000원으로 성신그룹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산 포기 각서에 서명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돈을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겠네. 서명해. 정우는 서류를 소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려고 한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정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내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소진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소진아, 너무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무서워. 엄마,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믿고 주신 건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소진은 울음을 꾹 참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워요. 유산 상속 발표 후 이틀째 소진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에 갑작스럽게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네요. 그리고 이 그릇들, 세척 상태가 불량합니다. 아니에요. 어제 막 닦았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꼼꼼히 점검한 후 적발 사항들을 나열하며 영업정지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20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개선 후 재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20일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식집 수입이 생계의 전부였거든요. 그날 오후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임대료를 올려야겠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에는 내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약 조항 보세요. 주변 시세 변동 시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주는 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임대료가 기존의 3배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소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분식집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소진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소진은 상황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정우가 한 짓이에요. 소진아, 확실하지도 않은 말 하지 마. 확실해요.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날 밤 소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어머니 가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정우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위생 점검이며 임대료 인상이며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일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피해망상 증세인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하고만 해결해요. 해결하고 싶으면 유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손님들을 괴롭혔어요. 여기가 김소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맞나요? 김소진은 어떤 아이였나요? 평소에 돈을 밝혔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때문이에요. 소진도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진을 붙잡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소진 학생, 성태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말 10,000원만 드린 게 전부인가요? 다른 특별한 관계는 없었나요? 일부에서는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소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교실 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진아, 진짜 100억 받은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하루 만에 그렇게 큰 돈을? 혹시 할아버지한테 뭔가 다른 걸 해준 건 아니야?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의심 가득한 눈빛이 소진을 짓눌렀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려운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좀 이상해. 재벌이 그렇게 쉽게 돈을 주겠어? 급기야 일부 학생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김소진 진실 파헤치기 재벌 할아버지 꼬신 여고생의 정체.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소진의 사진까지 무단으로 퍼져나갔어요. 이틀 후 소진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소진아, 앉아봐.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학교에서 결정한 게 있어. 당분간 자택학습을 하는 게 어떨까? 자택학습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다른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어. 기자들도 계속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럼 저는 졸업을 못하는 건가요? 졸업은 할 수 있어. 다만 당분간 등교는 하지 말고. 사실상 정학 처분이었어요. 소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끙끙 앓으셨어요. 소진은 급히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나 보네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었어요. 입원이 필요한가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진은 어머니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소진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약해서.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소진 자신도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정학, 어머니는 병원, 가게는 문을 닫고 언론에서는 계속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진은 폐업한 분식집 앞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괜히 도와줬나? 내가 너무 나섰나? 주변이 조용해지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 10,000원 그냥 쥐고 있을 걸 그랬어. 소진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도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도 모두 자기 잘못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차가운 바람이 소진의 뺨을 스쳤어요. 분식집 간판이 바람에 덜걱거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소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진 양인가요? 저는 성신그룹 법무팀 최 변호사입니다. 법무팀이요? 네, 성태준 회장님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소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화로는 어려우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소진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것 같았어요. 혹시 성태준 회장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소진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소진 양, 오느라 수고했어요.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성태준 회장님과는 30년 지기였어요. 회장님이 소진 양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네, 마지막까지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드리려고 해요. 최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소진에게 건네줬어요.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저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성태준 회장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소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너를 혼자 남겨두게 되어서. 할아버지는 정우가 너를 괴롭힐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 우리 집 서재 책장에서 파란색 노트를 찾아봐. 그 안에 너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 소진아, 포기하지 마. 할아버지가 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렴. 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어요. 할아버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회장님이 소진 양을 정말 아꼈어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성태준 회장의 집은 이미 소진에게 유증된 상태였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온갖 핑계를 대며 막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소진 양 소유예요.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최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우 부사장님께서 아직은 법적 소유주가 직접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최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비원은 문을 열어줬어요. 서재는 2층에 있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거대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진은 파란색 노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두꺼운 양장본 사이에 끼워진 파란색 노트를 발견했어요. 노트를 열어보니 성태준 회장의 꼼꼼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계열사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뒷거래 계약서 사본. 노트에는 정우가 지난 5년간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최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우 부사장 구속도 가능해요. 소진은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려고 이런 것까지. 그날 밤 소진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소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이젠 더는 피하지 않을래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최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 날 소진은 최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신그룹 부사장 정우의 횡령과 배임 혐의였어요. 오후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성신그룹 부사장 정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김소진, 성태준 회장 유언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이번에는 소진이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차례였어요. 언론들은 하루 전까지 소진을 의심했던 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정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은 폐업한 분식집 앞에 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주신 용기로요.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소진은 다짐했어요. 제가 받은 그 10,000원의 온기, 이제 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정우는 지난 5년간 계열사 자금 200억 원을 영했으며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진은 증인석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증인 김소진을 신문하겠습니다. 소진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진을 노려봤어요. 성태준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려운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계셔서 제가 가진 10,000원을 드렸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그 일로 저를 많이 고마워하셨고 손녀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파란색 노트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노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태준 회장님이 정우 씨의 불법 행위를 기록해둔 노트예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정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노트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노트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최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태준 회장님의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어요. 화면에 성태준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소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야. 성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너무 욕심이 많았어. 돈만 쫓다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지.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진이는 다르다. 이 아이는 나에게 돈이 아니라 사랑을 줬어. 10,000원을 건넨 아이에게 나는 억만금을 주고 싶었네. 그 아이는 나를 인간으로 되돌려줬으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진아, 내가 준 그 온기를 세상에 퍼뜨려줘.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진 양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재판부는 피고인 정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소진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소진 양,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대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에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소진을 선량한 소녀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수고 많았어, 소진아. 정말 대견해. 어머니는 소진을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엄마, 저는 이제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소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10,000원의 의미를 세상에 알려주는 일이요. 1년 후 강남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성신 희망재단 사무실. 소진은 운영이사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소진 이사님, 오늘 장학금 전달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몇 명이죠? 총 100명입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소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태준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 대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거든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모든 걸 사회에 환원했어요. 오후 3시 장학금 전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진은 단상에 올라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자신과 똑같은 눈빛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 좋게 따뜻한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소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성태준 회장을 생각했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10,000원,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학금 전달이 끝나고 소진은 혼자 성태준 회장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추모공원이었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을 하고 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소진이 말했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소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소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성태준 회장을 만났던 바로 그 지하철역이었어요. 역 앞 벤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소진의 눈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혼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계셨거든요. 소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가씨.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고파서요. 며칠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소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따뜻한 밥 한 끼 하세요. 봉투 안에는 도시락과 함께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께 10,000원을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소진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지하철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10,000원의 진짜 의미를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성태준 회장도 그 마음에 감동했던 거였고요. 집에 돌아가서 소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다.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10,000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소진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소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10,000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테라스였습니다.